눈물이 나오시거나 미각이 둔해지시거나 청각이 과민해지시는 증상들도 결국 안면신경이 감염되셔서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면신경이 뇌에서부터 얼굴로 빠져나오시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 분지를 뻗어나가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돈랩 이철입니다. 여러분들 한의학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담음, 습담, 기체혈업, 분루, 광란 뭐 이런 단어들 알고 계신가요? 근데 어떤 한의학 용어들은 굉장히 유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안화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의대 입학하던 시절 한의사 인기가 절정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방영됐던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 때문인 건지 거기서 유행했던 줄을 서시오와 더불어서 구안화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들입니다. 요즘에는 구안화사가 안면마비보다 더 통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희대학교 침구과 전문의이시자 경희의료원 안면마비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고정은 원장님을 모시고 구안화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구안화사 증상만 가지고는 너무 불안하다, 증상이 애매하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안면마비 증상을 보고 어떤 종류의 안면마비인지, 이게 혹시 중추성 원인으로 발병한 건 아닌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면마비에도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서는 이제 100% 어떤 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뇌 영상 검사라고 해서 CT나 MRI 이런 영상 검사를 좀 동원하게 되고요.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들 보시면 새벽에 이제 안면마비 증상을 발견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급해서 응급실로 가셔서 CT를 찍었다, MRI를 촬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이렇게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이제 근전도 검사를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근전도 검사는 피부 아래에 전극을 삽입을 해서 신경 전도 차이를 통해서요, 말초성과 중추성을 구별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엑소눌 로스라고 해서 신경 손상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닌데 80% 정도의 손상을 보이시면 통상 이제 치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실 거다. 이제 90% 정도 손상이 이제 밝혀지시면 이 부위는 한 6개월 정도 소모가 되실 거다. 이제 95% 이상 거의 100% 손상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1년 가까이 치료 기간 필요하시고 후유증이 발생하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특이한 증상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안면마비라고 하시면 얼굴만 마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비된 쪽 귀가 아프신 증상이 있으세요. 이후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귀 뒤 마비된 쪽이 이제 약간 부으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외에 마비된 쪽 눈에서 눈물이 좀 많이 분비가 되시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하게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마비된 쪽 미각이 좀 둔해지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자기 목소리나 외부에 큰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청각 과민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면마비 환자들이 왔을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귀 뒤 통증이 되게 흔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면마비는 안면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왜 귀 뒤가 아픈 거죠?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이제 동반되는 증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안면 신경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후통이신데 귀 뒷부분으로 안면 신경이 주행해서 골관을 빠져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면 신경에 염증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압박감을 느끼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말씀드린 눈물이 나오시거나 미각이 둔해지시거나 청각이 과민해지시는 증상들도 결국 안면신경이 감염되셔서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안면신경이 뇌에서부터 얼굴로 빠져나오시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 분지를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중에 한 분지는 귀로 가고요. 좀 더 바깥으로 나오시면서 혀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고, 그 바깥으로 또 나오시면 이제 눈물샘이나 침샘 같은 것도 이제 연관을 하게 됩니다. 안면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시면 미각이 둔해지시거나 청각에 장애가 있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청각과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은 부분의 안면신경까지 손상을 입었다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므로 환자분들에게 이게 좀 예후가 안 좋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금 느껴지는 증상도 증상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걱정이시잖아요.
스스로 안면마비 후유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후유증을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고요. 중증으로 오신 분들이 가장 1번으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완전히 낫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다행이신 거는 벨마비로 확진을 받으셨다면 벨마비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라서 전체 환자들 중에 한 10% 내외 정도가 약간 불완전 회복을 보이시고 거기에서 또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후유증은 이제 직접 거울을 보시고 증상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은 4가지로 보통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운동, 세 번째가 연축, 네 번째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마비된 쪽 근육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더 수축한 형태로 회복이 완료되시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대쪽에 얼굴에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어져 있으면 아 이거 예전 안면마비 흔적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중증으로 오시는 경우들은 양쪽 눈 크기가 다를 정도로 한쪽 눈이 이렇게 찌푸려진 상태로 마비되시는 경우가 이제 구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합운동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고 이제 스스로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의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근육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눈 질끈 감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눈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입꼬리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입을 오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이 모이면서 같이 이렇게 눈도 같이 감기시는 경우들이 좀 대표적으로 나타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연축이고요. 연축은 사실 조금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제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운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갑자기 얼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뭐 눈가 주변이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게 되는 증상. 환자분들은 주로 잘 자각을 하시는데 진료실에서 딱 왔을 때 마침 딱 발견되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좀 오히려 환자분들이 자각하기가 좀 쉬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길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이 악어의 눈물이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흔하지는 않은 후유증이세요. 침샘이랑 눈물샘의 이제 회복이 같이 되시면서 침샘이 자극을 받으면 눈물샘도 같이 반응을 보이시면서 식사하실 때 좀 식사를 방해하실 정도로 눈물이 흐른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후유증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후유증 걱정도 있지만 성격 급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는 저희 골든타임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면 신경이 두개골이라는 두꺼운 뼈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얼굴로 퍼지게 되는데 여기에 염증이 지금 발생하신 거거든요. 염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경이 부으실 거고 이 압박 때문에 염증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신경도 이제 연달아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처음에 끊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통상 발병하시고 72시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이내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너무 길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8주다, 12주다, 그렇죠. 길게는 뭐 6개월이다.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치료 기간을 너무 지루하시는데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생활관리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급성기에 가장 저희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감기 걸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전 영상 보셨었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결국 안면신경마비, 특히 벨마비는 안면신경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시면서 발병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발병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면역 기능이 좀 저하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찬바람을 쐬셨다거나 피로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역 기능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은 무조건 이제 배제를 해주셔야지 제일 좋습니다. 저희 보통 감기 걸리면 뭐 따뜻한 거 마시시고 이제 체온 유지해 주시고 집에서 쉬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안면마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성기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체온 유지해 주시고요. 차가운 음식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이런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뭐 운동하셔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과로하게 이 근육을 사용을 하시거나 땀 많이 흘리시고 갑자기 찬바람 쐬시거나 이런 거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저씨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네. 술, 담배 괜찮아요?
그렇죠. 수담배는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환자분들 1번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술, 담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술을 드시면 무조건 이제 염증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안면마비라는 게 안면신경 염증이 발생하신 상태인데 거기에 술을 드셔버리면 애써 치료해놓은 거를 물거품으로 돌릴 수가 있어서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진단받으시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이제 대량으로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60kg인 환자분들은 60mg을 하루에 다 드셔라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는데 말이 60mg이지 약으로 받으면 12알이시거든요. 여기 항바이러스제, 소화관제 이렇게 드시면 14알, 15알씩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거기에 술까지 드시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흡연도 마찬가지 염증에 악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흡연하시면 이제 말초 혈관 순환이 굉장히 저해되실 수가 있어요. 회복이 느려지실 수 있기 때문에 흡연도 마찬가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술, 담배는 안 돼요. 술, 담배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구안하자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특이한 증상은 없는지, 어떤 후유증이 남는지,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안하자 그 단어의 그 어감이 주는 그 무시무시함보다 생각보다 가벼운 질환일 수도 있어요. 이 난치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고 후유증이 매번 남는 질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안면마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관련된 영상들이 이어질 테니 보시고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